자,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닫혀져 있는데 양 끝에 있는 함수 값이요. y축에서 봐야죠. 양 끝에 있는 함수 값에요. 이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 어떤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FA와 FB 사이에 놓여 있다면 이러한 함수 값을 갖게 하는 것이 적어도 X 값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바로 요 함수 값을 갖게 하는 X 값이 바로 C일 텐데요. C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세 군데에서 존재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 군데 있겠죠? 이렇게 되면 두 군데 있겠고 이렇게 하면 세 군데 있겠고 이렇게 하면 또 한 군데 있겠고 적어도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쵸? X 좌표를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쭉 따라가 보게 될 때에 이 높낮이가 되게, 이 K가 되게 바로 FA와 FB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 되어지게 하는 X값은요. 적어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닫혀있고 연속이고, 자, 연속인 함수에서 양 끝점이 다른 함수값이기만 하면, 양 끝값이 다른 함수값이라면 그 사이에 함수값을 갖게 하는 X 좌표가요, 적어도 A, B 사이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열린 구간에서 반드시 존재함을 보여라. 즉요. 자, 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닫힌 구간 2와 3 사이에서의 F2와 F3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F2가 계산해 보니까 3이 되고요. F3을 계산해 보니까 8이 되네요. 즉요. F2가 5가 되어지게 하는 그 값 사이에 있다. 즉요. 이것은 5보다 작고 이건 5보다 크다 이잖아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가 한 이 정도 있다. 3이 한 이 정도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자, 2를 따라 올라가 볼 때, 자, 그 값이요. 자, 2,3이다. 라는 말이었었고요. 3을 따라 올라가 볼 때, 그 값이요. 3,8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래 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자, 그 값이 5가 되어지게 하는, 5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기에 자, 이 정도 어느 점을 한번 나타내 보죠. y equal 5가 되어지게 하는 어떤 c 값이요. c 값이 2와 3 사이에 있게 되느냐 라고 물은 건데요. 자, 2와 3의 양 끝점에 해당하는 값 사이에 함수값이 5라는 값이 있다면 3과 8 사이에 그 사이에 있다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그러한 C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수학에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는요. 자, 이 방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방정식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양 끝점에 대한 함수값이 반대 부호이면 자, 그러니까 A에서 양 5고 B에서 마이너스 3이 나왔다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 사이에서요 0이 되어지게 하는 X가요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fx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F2를 한번 계산해 봤다 해볼게요. 자, F0부터 볼까요? 그것은 마이너스 4인데 그것은 0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F2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24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양수이잖아요.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을 터이고 자, 0이 어딘가 2가 어딘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0에서는요. 함수값이 요 밑에 어딘가 있고 그리고 2일 때는 함수값이 요 위에 어딘가 있다라고 합시다. 요렇게요. 그리고 그게 연결돼 있대요. 그쵸? 연속이다.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0과 2에서 하나는 음수값을 가지고 하는 양수값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0이 되어지게 하는 어떤 해가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가
음수이고 양수이다라는 것을 토탈에 설명하자면 두 개가 다른 부호를 가졌다라고 한다면요. 그쵸? fx 이퀄 0이라는 것이요. 요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반드시 가질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푼다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응용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항함수라고 그랬고, 뭐, 이거는 연소함수겠죠, 다항함수라는 것은. 자, 그럴 때 이러한 두 극한값이 성립한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fx가요, 1과 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졌느냐? 함수 형태를 모르는데, 그죠? 그걸 찾아보라고 하는군요. 자, 실마리는 극한에 있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주어야 이렇게 수렴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 수 있는 정보가요. 극한에서 F1이라는 것이 분명히 0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F2라는 것도 0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fx는요, 자, 다항식이라 그랬는데,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x-2라는 인수와 -2라는 인수를 가졌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뭔가가 더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가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것을 자, 요 위에다가 넣어서요. 자, 이 극한을 가지고 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요,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x에 1을 넣기 때문에요, 자, 마이너스 g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문제에서 2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2라고 적는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g1의 값이요, 음수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개 사라지고, 역시요, 2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G2는요, 어떤 결과가요? 1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로 말미암아 G2가 양수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GX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1과 2 사이에 이것이 0이 되어지게 하는 값이 존재한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는요 x 이퀄 1, x 이퀄 2가 반드시 존재하지만 또 하나요 어떤 값이 알파가요 1과 2 사이에 또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적어도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